수시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저기도 있었을 것이고. 정신이 온전치 않다는 가해자는 지금 이 시간에도 어느 지하철역을 누비고 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하철은 서울만 따져도 하루 평균 이용객만 1,300만 명, 말 그대로 시민의 발입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시비와 다툼, 폭력과 폭언이 난무하는 공포의 공간으로 변한 지 오래입니다. 아무 생각나 손대가 안 좋아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알았어요. 시간 된다고. 최근 인터넷에 공개돼 큰 충격을 불러온 동영상입니다. 귀엽다며 아이를 만진 할머니를 아이 어머니가 폭행한 사건. 그런데 바로 다음 날엔 한 젊은 남성이 아버지 뻘이 넘는 할아버지에게 막말을 퍼붓는 동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더했습니다. 대표적인 공공장소 지하철에서 일상화된 폭력과 폭언, 시비.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나한테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그런 생각 들어요. 아 진짜요? 왜냐면 묻지 말라는 게 다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대체 무엇이 지하철을 이런 공포의 공간으로 만든 걸까? 사회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 머릿속에 있느냐에 따라 그 심리 코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동일한 현상을 받아들일 때도 다르게 받아들이고 내 옆에 있는 낯선 사람을 내가 수용하는 것도 다르게 수용하게 되는 거죠. 지난 6일 자정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간 서울의 지하철역. 곳곳에 취객들이 널브러져 볼성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객차 안도 사정은 마찬가지. 자신의 안방인 양 객차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주저앉은 이가 있는가 하면 요란한 스피커를 끌고 다니며 음악 CD를 파는 잡상인도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질서한 상황. 사소한 그런 만취 행위, 주치 소란 행위 혹은 잡상인들의 불법적인 강매 행위 이런 것들이 어느새부턴가 지하철 내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계속 방치되어 왔고요. 그런 방치 속에서 사람들은 이 공간 내에서는 어떤 짓을 해도 누구도 제지하지 않는구나.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도 법적인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이런 인식들이 퍼지게 돼 있는 거고요. 심리학에선 이런 경향을 깨진 유리창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한 곳에 유리창이 끼워졌을 때 바로 보수하면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파괴 행위가 없지만 깨어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하면 옆집 유리창도 또 깨지고 그 동네에 유리창들이 깨어져 나가고 차들도 손상되고 이러한 현상들이 실제로 확인된 것이죠. 지하철에서 빈발하는 사소한 무질서와 폭언, 폭행은 결국 사회 전체의 범죄율로 직결됩니다. 실제로 범죄의 도시로 악명 높았던 뉴욕의 경우 90년대 중반 낙서와 노숙 등 경범죄를 포함해 지하철 무질서를 강력히 단속한 뒤 시 전체 범죄율이 2, 3년 만에 수십 % 감소했습니다. 영국에선 시민 자원경찰 제도를 도입해 지하철 범죄 예방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도 지난달부터 지하철 단속반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탓에 단속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범죄 우려가 높은 출퇴근 시간과 밤 시간은 여전히 무방비 상태입니다. 10TC까지죠. 그 이후에는 지하철역의 안전관리 같은 거는 그러면 누가 하나요? 근데 역사 내에서 직원들이 하겠지요. 서울시는 최근 지하철역 5곳에 안전구역을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밤 늦은 시간이나 수상한 이가 나타났을 때 불안한 승객들이 모여있을 공간을 만든 겁니다. 집중적으로 애들도 밝게 조명을 하고 그리고 우리 영문이라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이 구역을. 그러나 도입 초기인데다 홍보 부족으로 아직은 아는 이조차 별로 없습니다. 지금 봤네요. 이런 거 있는 줄은 모르셨고. 전혀 몰랐죠. 뿐만 아닙니다. 지하철역에는 승강장마다 곳곳에 이렇게 비상 전화가 설치돼 있습니다. 위기 상황을 맞았을 때 버튼을 누르면 역무원과 직접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